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까? 니시오카 스도무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니시오카 선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 TV에 전번에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레이다쿠 대학의 개원 교수이시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부출래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1982년에서 84년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의 연구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뭐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특히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피해자를 구출하는 모임을 이끌면서 2002년 9월 17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나서 김정일로부터 납치를 한 적이 있다. 생존자를 돌려주겠다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본과 북한이 수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 납치 피해자들 그리고 이 구출회 그리고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직도 일본과 북한이 수교되지 않고 그래서 100억 달러가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일에도 관계하시고 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한국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참 고마운 분인데 다만 이 독도 문제라든지 종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 일본인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폭넓은 이야기를 주로 저는 듣는 입장이시고 예. 우리 이 시청자께서도 일본 사람들이 오늘의 한반도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과 없이 정보를 접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생각나는 게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한 예. 2시간 동안 예. 문재인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벌써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그때 전망하신 것도 포함해서 지난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걱정한 대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이라는 극시가 지금 동요하고 있다.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남방 그 동맹관계, 한국, 그렇죠. 일본, 미국의 남방 동맹관계 그 해양 국가, 그렇죠. 해양 문화권이죠. 에서 이달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라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10년 전에 한국 분열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10년 전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예. 그때부터 한국에서 그 전체적으로 또 역사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하고 거기서 이달하겠다는 세력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라고 썼는데 그 내전이 그 결판나기 직전까지 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때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한참 개표가 진행되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을 인용을 했죠. 책에 보면은 역사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 짧게 인용되어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세력을 교대시키겠다.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일파가 그 존리되지 않고 그 진일파가 진미파가 돼가지고 또 개발 독재파가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진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주류 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민족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존재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전부터 80년대부터 한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던 민족주의, 예. 자학 사관, 반한 사관, 반한소. 예. 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관, 그게 위험하죠. 그 원천이 김정일이다. 김정일이가 그 의도적으로 정치권적으로 확산시킨 자학 방한 사관이 한국 근내에서 지금 확산돼 있어서 그 사관을 공약을 내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죠. 예. 그게 그 책도 저도 보면 한 문장이 기억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친일파 그다음 이 사람들이 반공 세력이 되고 그다음 산업화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독재 세력이 되고 보수 세력이 되어서 위선적 세력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 명쾌하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어떤 다른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든 나라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일, 반공, 자유, 보수, 산업화 세력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반공 그렇죠. 불의의 시대를 만든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당사에 가서 지원자들 앞에서 제3기 민주정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87년 헌법에서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혁도 그 헌법에 있는 그 기존에 따라서 당혁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3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7번째라고 해야 되는데 3번째라고 했다. 그럼 그 지금 87년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가졌죠. 그랬더니 본인들 스스로가 현면을 한다. 그렇죠.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면하는 거는 헌법을 단절시킨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적폐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현명이니까 전직 대통령 또 그 전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이번에 서울에 와서 TV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저렇게 나이를 드신 분을 90 나이죠. 그 관저까지 내려가게 해서 아니 그 명예훼손 채바인데 무슨 간주 사태에 대해서 사죄하라 이라는 걸 그건 일전에 린치 인민재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TV 같은 데서 비방하는 목소리가 없다. 비판 목소리.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그게 헌법 테리토리 안에서의 정권 교대가 아니라 현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불길한 느낌을 첫 번째 그때 당선되자마자 느꼈었는데 그때 걱정이 그대로였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면 가면서 일본 역사 속에 혁명이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본에. 명치 유신도 혁명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는 종한 폐하가 계시니까. 그렇지. 혁명이 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종한 폐하 반실이 있는 한 혁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도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 서기부터 일본이죠. 그러니까 혁명 7세기부터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 유교적인 국가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대하면은 나라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그것이 혁명이죠. 동의안적인 혁명이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레보루션이 와가지고 그 합류해서 지금 혁명이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그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기 좀 일본 역사에는 그러니까 일본 역사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차이점이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7세기에 그 천부 천황이 일본이라는 국호를 외에서 일본어로 만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천황이 그 정통성을 계속 잇는 사람으로 되니까 이 체제 문제라든지 국가의 근본에 대한 논쟁은 없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국가 정책에 네. 대한 그래서 그 공산당은 그 환시를 부정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혁명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제시대 때 대혁 사고를 나고 있었는데 그건 대혁 사건. 예, 예. 그건 전남배와 암살 미수 사고였으니까. 그 대혁 사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은 주류는 역시 전환을 진출하는 그 국가였고 그걸 지금도 일본 전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혁명이 없는 나라. 예. 혁명이란 말이 역사 속에서 없는 나라. 예. 외국에서 보면은 명치도 사실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유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신이라고 하죠. 명치 유신. 유신은 오래된 걸 새롭게 만든다는 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게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렇게 프랑스형 정치예요. 예. 좌우 대결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4.19도 억울하고 했다가 혁명으로 바꿨고 또 촛불 혁명이라고 하고 네.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혁명이라고 했죠. 군사혁명을 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혁명. 그 다음에 요사이는 또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바꾸자. 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입니까? 그래서 혁명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혁명에 대한 우상숭배가 있어요. 혁명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민주국가에서 혁명은 헌정 중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체로서 반역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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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이고 내란인데 예. 이 문재인 정권은 어딜 가나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혁명 정권인데 예.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 또는 법조계에서 예. 이거 큰일 날 이야기다 예. 하는데 그럼 비판이 너무나 약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 역사 흐름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개념하고 혁명이라는 개념하고는 대립돼 있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찾아보시면은 예. 혁명 해가지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폭력이나 뭘 통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혁명 정권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 자동적으로 법치나 헌법이나 인권이나 언론의 자유나 또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민족이라는 것이 또 부과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20세기의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러니까 개국 혁명이지만 근데 그 80년대부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기고 있었고 그렇죠. 등소변이도 시장 경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의 적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서 민족의 적이라는 개념을 중국 공산당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계급의 적이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 원래 공산당의 존재 이론이었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하니까 그 자본가 계급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공산당 간부들이 자본가가 됐죠. 자본가돼버리고. 예, 주식시장까지 개설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 남경태 학살을 했다. 거기서 싸워서 이긴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사람하고도 싸웠다.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적이다. 이라는 적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래서 독재를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개발했어요. 그게 70대 말부터 그래요. 예, 특히 등소병이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정안문 사건 이후에 특히 반일 교육을 계속 했었죠. 그 학교에서도 반일을 많이 가졌고. 근데 북한에서도 역시 80년대까지 80년 전에 70년대까지는 또 북한 경제가 앞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70년대 초에 그 크로스가 됐죠. 그렇죠. 그 전에는 북한에서는 한국 라디오를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 70년대 중반이 되니까 한국 라디오 듣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앞서가니까 그럼
그 자본주의가 악하다, 계급이 나쁘다이라는 논리는 한국에는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민족주의로 하자고 해서 그 85년이죠. 그 북한의 그 선전 지하당 그 인민혁명당의 소리 나는 라디오 방송이 민민투로 개진했어요. 예. 민족 해방 총선. 예.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셨네요. 예. 근데 원래 공산당은 민족은 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국제주의니까. 예. 예.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어나라 만국의 노동자. 그렇죠. 이라고 했으니까 그 김일성도 중국에 가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그렇죠.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싸웠죠. 그거는 국제주의로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있죠. 예. 그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또 소련 공산당 군대에서 대전을 했죠. 그건 공산주의자로서의 산식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1950년대까지는 조선인들의 공산주의자는 일본 공산당에 들어갔었어요. 그래. 예. 근데 조선련은 55년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네. 조총이 생긴 거죠. 아니 김일성이가 당신들의 목표는 일본 혁명이 아니라 그렇죠. 조선 혁명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해서 예. 그래서 조선련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소련 모스크바가 혁명의 모국이었고 그렇죠. 민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80년대 되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스스로 없게 돼서 특히 전직권자국에서 계급론만 가지고는 한국의 그렇죠. 전직권자가 어렵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김일성이죠. 예, 김일성 그래서 근데, 이게 민족주의를 강조해가지고 지금 예. 니시오카 선생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민족을 공산당 세력이 무기화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 1980년대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이 북한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앞섰다는 거죠. 예. 중국과 북한이 그런 점에서 민족 노선으로 갔는데 그 전에는 1945년 이후의 대결 구도에서는 자유진영이 민족진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은 좌익 예. 또는 공산당 예.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 대 공산당의 대결에서 민족이 이겨서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진영이라고 자기들도 했죠. 그렇죠. 민족 진영이 아니라 국제 진영이다. 그래서 민족 이꼴 반공 이꼴 자유진영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그랬다가 그런데 지금의 80년대 이후에 북한이 민족을 앞세우니까 이제는 이 자유진영이 오히려 민족 반역 세력을 몰려버리고 예, 예. 저쪽이 민족의 챔피언이 돼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이라는 이 굉장히 강한 말의 무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예. 그게 역사관 문제입니다. 그 해방 종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었죠. 예. 예. 그걸 80년대 대학생들 많이 했습니다. 다 읽었죠. 예. 그 노무현 씨도 그걸 읽어서 번개 같은 쇼크를 받았다지만은 그거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급부터 더러운 존재였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예, 진일파 처분을 안 했다. 그래서 아까 그 문대돈의 역사관과 연결되죠. 예. 그런데 거기서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남한에서는 진일파 처분을 안 했다. 북한에서는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했다지만 외교 활동만 했다. 김일성 장군은 실제 무기를 들고 전전을 했다. 전전을 해서 북반부를 해방했다. 그런 역사관에서 그리고 또 남한에는 미군이 있다.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예. 그래서 좀 가난하지만은 민족의 순수성은 북한에 있다. 이라는 그게 주사파들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BD하고 NL 노선에서 그 싸웠을 때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머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 주사파들은 자금이 있었어요. 예. 제가 80년대 그 일본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캠퍼스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 학생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미라 같은 걸 주사파의 미라는 인쇄 조인도 잘 좋고 되고. 인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김민수 씨 같은 계열의 그 사회주의 혁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80년대 중반부터는 주사파가 주류가 되었죠. 그리고 이 PD계열은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죠. 예. 그런데 미리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주사파는 소련이 없어지고 동그라파 공산권이 붕괴되더라도 오히려 더 발발하게 반동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민족이란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첫째, 김일성이가 과연 민족주의자냐. 어.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과연 독립운동을 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김일성은 항일은 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고 1940년에서 45년 사이는 저 소련으로 도피해가지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소련 공산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 공산당원입니다. 비밀 경찰 NKVD 베리아가 지도하는 NKVD의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예. 많으니까 한 번도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국이 모스크바였죠. 그렇죠. 공산당이니까. 그러니까 저 스탈린의 조종을 예. 받았고 예. 나중에 지도자로 뽑힐 때도 박은영, 김일성 두 사람이 스탈린 앞에 불려가가지고 예. 면접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봤죠. 예. 김일성이가 감택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1940년에서 45년은 그때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친일 국가의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건 친일파입니다. 그렇게 아니, 되네. 김일성은 친일 왜냐하면은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제일 고생할 때가 1940년에서 45년 사이인데 그때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그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화작을 하기 위해서 백두산 밀령에서 뭐 활용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치부를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혁명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소련군이 아니라 예.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그렇죠. 황당한 역사 예. 조작을 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김일성은 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항일 운동은 한 게 맞고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돌아가신 하기와라요 예. 씨의 조선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김일성을 뭐 어떻게 평했느냐. 1945년 9월에 소련군 대위 복장으로 네. 나타나잖아요. 예. 나타났을 때의 김일성의 심리는 뭐냐.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떠돌다가 보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의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서적인 연계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를 하나의 약탈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상옥 선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신상옥 씨가 납치돼 가지고 김정일과 그 패거리 속에서 같이 밤에 파티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일이가 한국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상옥 씨가 탈출해서 한국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북한 김정일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딱 간단하게 했어요. 마적단입니다. 마적단이 어느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탕질하는 거. 거기서 그 비밀 파티에 납치된 일본 사람들을 풀어놓고 그 지르겼다지 않습니까? 거기 납치된 중국 사람도 그 파티에 출석했다. 아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김현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김현희 씨의 교관 다그자야 고씨는 예. 그 김정일의 힘입 파티에 참석했었다. 예. 그리고 또 김형희 씨의 중국어 선생, 그렇죠. 권 씨도 그 비밀 파티에서 김정일이가 열심히 그거 하면은 좋은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이라고 재은이 씨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 하나 정리할게. 그러면 북한에서 과연 친일파 청산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김일성의 협력하는 음. 친일파는 다 받아들였고 그렇죠. 협력하지 않는 친일파를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군의 장소자는 저 일본 파이로트 출신, 예, 파이로트 출신, 파이로트 출신이고 뭐 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예, 빨간 날개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예. 김영주는 그 일본 군대 통역으로 저 일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고 다 독립투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조작을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리가 민족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한민족에서 제명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백만을 죽였는데 거의 다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일본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동족을 수백만을 죽인 자를 민족이라고 하고 그 자들하고 공조하는 것을 민족 공조라고 부른다면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예. 특히 김정일 같으면은 90년대 중반에 인구의 15%를 아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핵 개발할 수 있는 외화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옥수수나 쌀 수입을 했었더라고요. 한 사람도 예. 굶어 죽지 않게 만들 수 예, 있었어요. 300만 명 정도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도 지금 반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시에 자기나라 국민을 아사시켰다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그 하기바라 료시가 아사살인이라고 했죠. 아, 기아살인인 거 기아,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연간 3억 달러만 식량 구입에 썼으면은 한 사람도 안 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예. 옥수수를 쓰고. 예, 예. 근데 그걸 다 핵 개발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민족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 3.1절 연설에서 갑자기 예. 친일 잔재 청산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빨갱이, 빨갱이 이야기가 예, 나왔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근데 그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되는데 일본 시대 때는 빨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곤비라고 했었습니다. 공비, 예, 공산 건, 비적. 예, 곤산 비적이라고 했었죠. 그 빨간 색깔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산당이 힘이 없어서 적기 같은 거를 일본 인민들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있고 레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구나. 예. 예, 예. 근데 6.25 전쟁에서 그 한반도의 거의 전체를 북한군이 점령하니까 빨간 색깔을 봤죠. 한국 국민들이. 예. 그리고 미국이 레드파지라는 걸 했기 때문에 레드라는 단어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 해방 후 독립 후에 생긴 거예요. 일본하고는 아무 관계 아무 관계 없다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투사까지도 빨갱이로 몰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수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진복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지니까 그런 의문을 던지는 스타일 자체가 진일이다. 너희들이 진일이다. 이라고 반론하려고. 그러니까 그 주류 세력은 다 진일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반공 세력을 진입하러 예. 몰기 위한 것 같은데 무슨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응.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러면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은 자동적으로 친일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빨갱이란 말은 우선 보르세비키 혁명 때 그때 내전이 일어났는데 백군 적군이었거든요. 레드 아미였고 모택동 군대도 홍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홍군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소련 군대는 뭐 적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붉을 적자. 레츠 스스로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레츠를 그냥 번역하면 빨갱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빨갱이란 말이 힘을 얻게 된 거는 이 해방 이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자비한 살육을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잘한다. 저는 그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에서 그렇구나. 빨갱이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새빨갛고 거짓말쟁이다 이거죠. 제가 북한에서 6.25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을 만나면 꼭 묻습니다. 당신들이 선각자인데 공산주의를 먼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해주세요 하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폭력보다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나 빨갱이란 말이 힘이 있는 말이라서 그게 공산주의를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그 민족주의자에 발전을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다. 또 동아시아에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있으니까 냉전이 안 끝나기 때문에 안 끝났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검증은 아직 그 사라진 시대가 아니다. 필요하다. 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그런데 또 좌파들이 만든 용어가 색깔론이죠. 네, 색깔론. 우리가 당신의 이념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또 색깔론 음. 한다는데 그 색깔론이 바로 빨갛냐 아니면 희냐를 구분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또 실존적 의무가 있는 게 한국인데 그렇죠. 색깔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색깔을 덮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아니 80년대 때 주사파 파동을 하셨다. 정향을 하셨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희경 의원님 아니 우리는 떳떳했다. 그 정 의원님이 그때 당시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떳떳한 시대를 보냈다. 민주투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라고 해서 정향을 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주사파가 아니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김민수 지사처럼 김문수 지사.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 시절에 미국은 입국 허가를 안 줬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는 안 줬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비서실장 되고 나서 또 미국 안 가셨죠.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비서실장은 또 외국 갈 때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족이란 이 말이 또 한국에서는 그게 반일과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세요. 여기 며칠 전에 최보식 기자가 권철련 주일 한국 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제목이었는데 최보식이 만난 사람 문 대통령 국내 정치 위해 일본 관계 이용 반일 감정 부추겨 국민 분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반일이고 친일 청산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역사관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반일을 심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반미로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한까지 가죠. 반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일, 반미, 반한으로 가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그래서 전복까지 가죠. 그래 되면 이제 국가 자살로 가는 길인데 이 민족주의라는 사실 민족주의라는 말도 붙여서는 안 될 정도로 이것은 민족이란 이름을 더럽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가짜 민족주의, 자별적 민족주의 또는 레이시즘 저는 영어로 이건 레이시즘이다. 내셔널리즘이 아니다. 레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시즘의 증거가 어디 있냐면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같은 동족이니까 봐줘야 된다는 게 그게 민족주의도 아니고 국가주의도 아니고 인종주의거든요. 그렇죠. 인종주의.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민족이니까 배타적으로 한다. 이건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그러니까 3.1절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3.1 운동 때 일본 당국이 한국 국민들을 750명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7,500명. 그런데 2월에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렇죠. 재신 역사연구성가를 발표했는데 그건 943명이었어요. 그러면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써야죠.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그에 대해서 아니 그게 근거 없는 숫자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본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한국에서는
일본 비방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국가기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써야지 되죠. 한 번 더 있죠. 옛날에 탈원전 네. 탈원전 선언을 할 때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로 현재까지만 1,300명이 죽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로는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죠. 없습니다. 그 뒤에 한 사람 죽은데 그 사람 기술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멜트다운된 그 원자로 고치려고 하다가 피폭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 사고 당시에 무슨 비난하다가 병으로 죽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부정하고 법을 부정해요. 이것은 문명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 존중과 과학 존중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좌익치고 사실 존중하고 과학 존중하고 법치 존중하는 데는 없죠. 없죠. 예. 그런데 자기들 정의다. 자기들만 그러면서 정의다. 자기들은 정의다. 예, 그렇게 하죠. 독선이죠. 독선으로 나가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예. 또 계속하겠습니다.